노다지 썰전. 화장품 ODM 기업 코스메카 코리아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5년 3분기에 매출 1,824억 원에 영업이익이 272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갈아치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인디 브랜드라는 로켓 인진을 달고 계속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 때문에 곧 상승세가 꺾일 것인가? 저는 인디 브랜드와의 강력한 시너지와 이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볼 때 이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물론 실적은 화려하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 숨겨진 일종의 화약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라는 그 높은 변동성, 그리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중국 사업이라는 두 개의 큰 위험 때문에 지금의 성공에 취해 있기엔 너무 이르다를 입장입니다. 그 위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성장의 질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실적이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25년 3분기 실적만 보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8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회사가 단 9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의 이익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 폭주 기관차의 연료가 너무 단일하고 또 변덕스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의 1등 공신이 닥터멜락신이라는 특정 인디 브랜드의 대성공이라는 점은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브랜드 제품의 90% 이상을 만든다고 하니 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인정하듯이 인디 브랜드는 쉽게 생기고 쉽게 죽는 속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하지만 이 브랜드의 인기가 식는 순간 그대로 실적 충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흥미로운 지적이시지만 저는 그 점을 좀 다르게 봅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디 브랜드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의 독보적인 OGM 모델입니다. OGM, 이게 오리지널 글로벌 스탠다드 앤드 굿 매니팩처링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팔아도 문제없는 제품을 기획부터 인증, 생산까지 도맡아주는 글로벌 수출 해결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 OGM 모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하신 인디 브랜드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보죠. 요즘 인디 브랜드들의 최종 목표는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그런데 선크림 하나를 수출하려고 해도 나라마다 법규가 다 달라요. 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 OTC로 분류되고 중국에서는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죠. 이런 복잡한 규제를 개별 인디 브랜드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단순 하청업체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브랜드들이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핫즈마 관계가 영원할 순 없죠. 실제로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ODM사를 두세 곳으로 다변화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한때 그 티르티르가 잠시 다른 회사를 이용했던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객 충성도를 마냥 믿기에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티르티르 사례가 제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다른 곳을 이용해 봤지만 결국 코스메카 코리아의 R&D 역량과 이 글로벌 대응 능력에 만족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건 ODGM 모델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고객을 꽉 묶어두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미국 법인인 잉글루드랩의 실적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미국 법인 역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20% 넘게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 ODGM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K-인디 브랜드들의 성공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에서 축포를 쏘아 올리는 동안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으로 남은 중국 법인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법인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가까이 줄었고 여전히 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쪽 날개가 아무리 강력해도 다른 쪽 날개가 부러져 있다면 늪이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026년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전망을 내놓고는 있지만 글쎄요, 현지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중 갈등 같은 변수를 생각하면 그건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법인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걸 부진의 늪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적자폭이 개선된 이유가 바로 수익성 낮은 고객사를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기 때문이거든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매출 감소세부터 멈춰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직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뿐 반등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과 미국 법인의 눈부신 성과가 중국 법인의 부진을 가리고 있는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그림에서 약한 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그 약한 고리를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지 영업 전문가를 영입해서 영업망을 재정비하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할랄 화장품 개발처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전략들이라는 거죠. 그 전략들이 거대한 외부 리스크 앞에서도 과연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과거에 미국 법인 실적이 주춤했던 원인도 결국 용기 수급 문제나 미중 무역 분쟁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자료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로 인해 재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외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OGM 모델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안내해주는 파트너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축적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서비스의 가치가 영원할 순 없다고 봅니다. 기술이나 노하우는 언젠가 따라잡히기 마련이고 경쟁사들 역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비슷한 역량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해자가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중국 사업에서 핵심 기술을 노출하지 않는 요령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어떻게 완벽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디 브랜드들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규제 대응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유행할 만한 제품을 기획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는 소위 마케팅 친화적 R&D 역량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읽고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닥터멜락신이 탄생할 확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것이죠. 이건 변동성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확률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안정적인 대형 브랜드 고객사 대신 변동성 큰 인디 브랜드에 집중하는 건 필연적으로 실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이 K 인디 브랜드 열풍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국내 대형 ODM사들이 인디 브랜드 중심 전략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유행이 꺾이면 시장 전체가 침체될 수 있고 그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인디 브랜드 비중이 높은 코스메카 코리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사실 2023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스메카 코리아는 압도적인 성장으로 그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다른 대형사들이 주저할 때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성장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솔직히 3조 원짜리 회사가 6조 원을 만드는 것보다 5천억 원대 회사가 1조 원을 만드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의 성장성 그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디 브랜드 시장의 성장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디 브랜드 자체의 높은 변동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국 사업의 부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지금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인디 브랜드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흡수할 수 있는 OGM이라는 독자적인 시스템과 뛰어난 R&D 역량을 갖췄다고 봅니다. 미국 법인의 견조한 성장과 하이드로겔 마스크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로의 확장은 이러한 성장이 단기적인 유행을 넘어선 구조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코스메카 코리아의 밝은 미래와 잠재적 위험을 균형 있게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칩니다.